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재산세 문제풀이 3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텍스트를 보시면서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재산세 부가징수와 재산세 비과세 관련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6회 출제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해당 연도 당해년도가 되겠죠.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틀렸죠. 예, 여러분 2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여러분 주택부 재산세는 1년에 2번 내잖아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는데 그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네, 한꺼번에.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이하가 되겠죠.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과 선박과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일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납부 개시일 5일 전까지 시장 군수구청장은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3번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여러분 토지에는 세 가지가 있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해야 한다. 그래서 고지서를 보게 되면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번.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그렇죠. 세액 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죠. 여러분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이 보통징수가 되겠습니다. 5번째,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금이 2,000원 미만입니다. 미만이라는 건 1999원입니다. 만약에 2,000원 이하 하면 틀려요.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소액 부징수, 소액 징수 면제가 되겠죠. 소액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여러분 해설 한번 읽어보세요.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항상 시험에 옳은 것 하고 문제를 푸세요. 27회 출제 수정 문제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틀렸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틀렸고요.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나머지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납기로 한다. 틀렸죠? 50만 원일 때는 25만 원은 7월에, 그리고 나머지 25만 원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 틀렸습니다. 3번.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왜 틀렸나요? 네, 틀렸죠. 9만 원일 때는 일시에 징수합니다. 일시에 징수합니다. 그런데 왜 틀렸어요 이게? 주택분 재산세 해야 돼요. 지금 뭡니까? 토지분 정기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이게 순간적으로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9만 원이니까 일시에 징수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틀렸어요? 주택분 재산세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토지분이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틀렸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또한 사실상 소유자도 알 수 없고 공부상 소유자도 알 수 없는데 누군가가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도 틀렸고요.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요 25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가 되겠고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분의 1입니다. 만약에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500만 원 납기내 내고 50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거기 해설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5번 지문이 옳은 내용이죠.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이 가능하고요.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텍스트에 제가 해설을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꼭 확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5회 출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1번 재산세는 지금 틀린 겁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맞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가 되겠고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가 되겠습니다. 2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금이 2,000원 미만입니다.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 면제가 되겠죠. 3번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해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여러분 별장입니다. 별장은 재산세가 1000분의 40인데요. 예, 재산세 납기와 같다.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내면 되겠습니다. 4번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맞습니다. 5번이 틀렸는데요. 상당히 5번 지문이 좀 어렵습니다. 5번이 틀렸는데요. 신탁법에 따라서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이 된 경우에는 체납이 됐어요. 신탁재산이. 이때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재산에 따른 신탁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이렇게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신탁재산이 있는데 다른 신탁재산이 있다면 그러한 신탁재산이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했는데 그 신탁재산이 압류되는 경우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그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탁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좀 틀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4회 출제입니다. 여러분 건축물이죠.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건축물은 납기가 내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20만원 초과지요. 20만원 이하일 때는 일시에 징수하니까 초과할 때는 징수할 세금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맞고요.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세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할 수 있는데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가 틀렸어요. 물납할 때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이 가능한데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여러분, 물납 허가 받을 때는 납부기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물납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5번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분, 재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분납이 가능한데요. 납부기한일까지 분납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거주자 갑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을로부터 국내 수재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오피스텔이 아니고 그냥 건축물인데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지금 2012년 10월에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 갑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러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가 사유는 없다. 23회 출제가 되겠는데요. 자, 갑의 재산 1번. 갑의 재산세 납세무자는 당연히 2012년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세의무가 성립되겠죠. 2번.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신고하면 확정됩니까? 여러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은요 6월 1일이고요 확정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과세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너 재산세 내라 하고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나오죠. 재산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이고 납세 의무 확정은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이다. 신고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신고할 때가 되겠죠. 자, 2번 틀렸습니다. 신고하여 확정한다 아니라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갑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당연히 7월 30일까지가 되겠죠. 갑의 재산세 납세무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과세관청이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이게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인데요. 소멸시효는 5년이 되겠습니다. 과세관청이 5년 동안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은 5년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갑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당연히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 물납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해설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해설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비과세라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과세하지 아니한다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30회 때 출제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었다면 1년 이상 무료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무료로 집세를 받지 않고 사용한다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지만 내 개인 건물을 국가기관이 사용하는데
국가로부터 집세를 받았습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과세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것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제도가 있죠. 3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여러분 제방은 재산세가 없습니다.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유지라든가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재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방도 없는데, 그러나 그 제방을, 뚝방길이죠, 특정인이 사용하는 제방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예, 제방은 비과세가 되는데 특정인이 사용하는 제방은 과세하겠다. 4번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예, 통제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이런 거, 전, 답, 과수원, 대지는 이건 과세입니다. 여러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통제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군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나 통제보호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과세가 되고요. 통제보호구역에 임야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과세.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니까 전답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최종림, 시험림. 자, 여러분, 이 최종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심는 임야가 최종림이 되겠고, 시험림은 임업시험장에서 시험을 목적으로 심는 나무가 시험림이 되겠는데, 이러한 최종림과 시험림은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설 나왔죠? 3번의 제방은 비과세하지만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즉 과세하겠다는 것이고,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가 되겠지만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 답, 과수원 및 대지는 과세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제한보호구역입니다. 통제보호구역이 아니라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서 세금이 1000분의 0.7을 적용합니다. 0.07%를 적용합니다.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겠지만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로서 낮은 저율세율을 적용한다. 1000분의 0.7을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산세 문제풀이 3강으로 해서 다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취득세 문제풀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